네, 지난주부터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왜 그런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 전 대표 등판 소식에 당내에서는 바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데 글쎄요, 아직 한 전 대표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겨뤘던 윤상현 의원, 지금 한 전 대표가 나서면 당에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을 도와서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 대표가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았냐면서 대표 시절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독단적인 당 운영, 특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당과 협의 없이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등을 발표했던 점 등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 탄핵 찬성파나 친한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최근 높아지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런 당내 반대 기류를 한 전 대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전 대표가 출판을 예고한 이 책이 바로 이런 당내의 반발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의 정계 입문 이후 성찰의 기록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을 이끌면서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 또 즉흥적, 독단적이라는 당내 지적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생각을 담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구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원들의 여론이 변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전 대표까지 나서면서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더 이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당 소속 의원의 절반 가까운 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지층이 비슷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의 움직임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 시장 역시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이 경선이 시작된다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주자들 간 신경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 시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 기만 경제 정책을 편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공개 저격한 거 역시 주자들 간 신경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지적에 집중을 하면서도 연일 이 당정을 개최하면서 유능한 여당 이미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당 전략위 산하에 세대별 위원회를 꾸려서 청년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세미나도 열고 청년 표심 잡기에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2030 세대의 무당층이 이제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그저께 발표된 이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아직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20대는 과반이었고요. 30대도 44%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후보가 명확한 40대 이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여서 앞으로 여야가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면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일 텐데요. 2030 세대는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던 전 연수원장의 청년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이 청년 표심에 신경을 쓰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대 남성도 스윙 보터라면서 이들을 극우로 취급하는 언동은 민주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양당 모두 내부가 요동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켜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